27의 문제 1번에 4번.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, 네,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. 사실 예전에는 후입선출법도 있었죠.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후입선출법이 안 돼 라는 말은 없거든요. 어쨌든 원가금 과정 중에 하나로 있었긴 있었죠. 사실 세법상으로 선택도 가능해요. 어쨌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 과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시하면, 사실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실제로 후입선출법을 파기했지만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요. 후입선출법의 단점.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.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단점은 있었거든요. 그 단점이, 읽어볼게요.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. 저도 예전에 이거 단점을 보면서 이게 그럼 선입선출법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선입선출법도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. 그죠? 우리가 꼭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거지, 우리가 우리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, 대다수가 이게 맞지 않다고 흡선출법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답은 적어야 돼요. 제시하라니까. 전형적인 답이에요. 전형적인. 이 물음에 대한 전형적인 답 두 개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죠. 이해하지 말고.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어쨌든 그 위에는 뭐냐면, 단기 중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작을 경우 기초 재고를 구성하는 낮은 단가의 재고가 매출 원가에 포함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원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, 그게 곧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외우면은 저는 못 외울 것 같고, 청산효과예요. 이걸 청산효과라고 하는데, 이것도 약간 어거지가 있죠. 기초 재고를 구성하는 낮은 단가의 재고가, 기초 재고가 높은 단가의 재고일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외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길게 다 쓰는 것보다도 그냥 청산효과,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, 청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적고,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경우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근데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그 청산효과를 풀어 쓴 거예요. 27의 문제 1번에 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